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비트코인 어제와 변동사항 없이 지나갔습니다. 트위터의 한 인플루언서는 지금 코인 시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장은 침체됐고 공포는 하늘을 찌르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짜증은 점점 심해졌다. 하락한 후 횡보는 우리를 더욱더 침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 10 미만이었지만 어저께 20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로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자, 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됐을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달러 인덱스 DXY입니다. 비트코인과 이 달러 인덱스의 관계는 항상 정반대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오면 비트코인은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내려왔다.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은 내려갈 수 없는데 최근 상황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갔지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 낮아졌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달러를 계속 찍어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달러 인덱스는 올라갑니다. 달러는 태생적으로 끝없이 풀리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다. 베리 실버트도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은 에너지 가격의 폭발이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글로벌 침체로 몰아가서 금융 자산의 재조정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순수 자산도 내려가고 수입도 결국은 내려간다. 부동산 가격조차 끝없이 올라가지만 그것도 내려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현금 구매력조차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오늘 베리 실버트가 한 말입니다. 또 CNBC의 짐 크레이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판매 압력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오늘까지 74일째 전 고점 69,000불서부터 32,000불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쉬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61.8%가 피보나치로 그 정도 반등은 해줘야 되는데 일자로 하락했기 때문에 반 정도만 상승한다고 해도 4만 불, 5만 2천 불까지는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6만 9천 달러를 넘어서는 비트코인이 이달 들어 4만 달러 밑으로 돌고 있는 가운데 IMF와 엘살바도르 관리들이 현재 연례 양자 회의에서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지위를 폐지할 것을 IMF 측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 안정성, 재무 무결정성,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재정 관련된 부채에 대한 비트코인 사용과 관련된 큰 위험, 담보 채권 발행과 관련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작년 9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죠. 이것에 대해서 IMF 관리들의 한 얘기에 대해서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윗에서 비트코인이 옆에 앉아 있고 엄마는 엘살바도르입니다.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빠 IMF는 혼자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놀고 있습니다. 거기서 I see you IMF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트윗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과 NBA의 슈퍼스타 리브론 제임스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웹3 교육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프로 스포츠 프랜차이저들과 크립토닷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NFT라든가 웹3 그리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제임스가 LA 레이커스에서 뛰고 있는 상징적인 스테이블 센터가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이름을 바뀌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임스는 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때 혜택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서 교육을 통한 웹3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교육과
접근 권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경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예술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참여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고 내가 태어난 고향과 같은 공동체가 낙오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크립토닷컴과 저는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필요한 정보와 툴을 교육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파트너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최근 FTX UX가 첫 번째 펀드 라운드에서 4억 달러를 모금했는데 이게 회사 가치로 80억 달러로 끌어올린 미디어가 이슈가 돼서 어저께 방송했는데요. FTX 대표 브렛 해리스는 이 인터뷰에서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꽤 많이 하락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캐피탈, VC 투자자들은 여전히 엄청난 양의 현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에 대한 신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00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계속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FTX 브렛 해리스는 말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로 유입이 되는 벤처 캐피탈 자금이 둔화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기술과 이 분야에 건설되고 있는 기업과 기업가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미래 지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런 것들이 기존 금융 기술을 교란한다는 새로운 방식인지 아닌지 NFT, 블록체인 기반 게임 등 이것이 통합하는 방식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찰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기업가들이 암호화폐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고 시장 전반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계속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려는 미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 속에서 고금리 수익률을 제공하는 세계의 암호화폐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셀시어스 네트워크, 윙클보스 형제의 제미니, 그리고 보이저 디지털 이렇게 세 개 기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저축 계좌 보유자들에게 수익률 10분의 1 미만을 제공하는 반면에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토큰 금리는 3%에서 18%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에 비해서 엄청난 금리를 제공한다. 이런 거죠. 이 격차에 대해서 이들 회사들이 디지털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빌려줌으로써 은행 예금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고객에게 지불하는데 이들 기업들이 당국에 상품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되는 것을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을 다 SEC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크립토커런시는 어떤 구체적인 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불법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작년 9월 미국 텍사스주와 뉴저지주에서 각각 셀시우스 네트워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1월 말까지 SEC는 세 회사를 위법 행위로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고 조사만 하고 있죠. SEC 리플과의 경우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SEC의 모든 노력이 리플에 가 있다.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손댈 여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